일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모레 이틀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 행사에 참가해서 푸틴과 회담을 합니다. 자, 이 회담은 북한의 이 6차 핵실험이나 최근에 이 IRBM 발사 이전에 이미 잡혀 있던 부분인데요. 제가 일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회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주장해오던 북한에 대한 대화, 남북관계 주도 운전자론, 또 베를린 선언 등의 연장선상에서 러시아를 이용해서 북한과의 관계에서 뭔가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미팅입니다. 그래서 이 미팅이 성사되기 전까지 송영길 의원이 러시아를 특사로 가고 또 이 블라디보스톡 등을 방문하고 얼마 전에는 북방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장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차례 보도해 드렸듯이 한국이 지금 러시아와 노무현 정권 때부터 추진되어서 이명박 정권 때까지도 추진되다가 북한의 핵도발로 중단된 남북러 가스관 사업을 실제 추진하려고 지금 이렇게 작업 중인 것으로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문재인 대통령은 푸틴과의 이 면담에서요, 나머지 어떤 정치적이거나 수사적인 부분은 빼고 북핵 문제에 대한 대책도 논의한다는데 그 대책 논의가 러시아하고 할 게 뭐 있습니까?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한미일에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 반대하고 북한을 적정하게 자기 카드로 이용하고 최근에 중국이 압박을 많이 느끼자 러시아가 북한의 연료나 여러 가지 무역을 갖다가 강화하고 있는 북한의 후견인입니다. 그래서 이 한러 두 나라가 경협 문제를 의논하는데요. 끝으로 언급하고 있는 걸 보면요. 시베리아 자원 개발과 한반도 관통 가스관 사업 추진 등 극동지역 개발, 동북아 슈퍼그리드, 이 동북아 슈퍼그리드 이것도 유심히 봐야 됩니다. 슈퍼그리드라는 것이 이 일종의 AI 같은 어떤 부분을 통해서 전산망을 갖다가 서로 각국이 공유하는 전력망 일종의 연결과 통합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진 하산 프로젝트, 이 나진 하산이 한마디로 이 극동 러시아 지역에 나진은 북한이고 하산은 북한과 맞붙어 있는 러시아의 끝 영토입니다. 그럼 나진 하산, 즉 러시아와 북한의 이 주변 그 부분을 갖다가 개발해 가지고 이 복합 물류 기지로 만든다라는 것은 북한에 대한 지원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한러 농업 협력 합대 이런 것들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러 가스관 사업이 지금 1순위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이 가스공사 관계자가 지금 가스공사의 사장이 없고 직무대행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번에 러시아에 따라가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 9월 러시아 방문 시에 천연가스 협력에 합의한 이후 2006년 10월 정부 간의 가스 협력 협정을 체결하는 등 추진 기반이 마련됐는데 그래서 이 사업 이름을 파이프라인 오브 내추럴 가스 해서 천연가스관 사업이라고 PNG라고 불렀습니다. 이 PNG 사업의 실무기관으로 가스공사가 지정되어 있고요. 이 가스공사가 러시아의 국영가스회사 가즈프롬, 이거 푸틴 거죠. 사실상 푸틴 개인 겁니다. 이 가즈프롬하고 공동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2013년 박근혜 정부 들어서 3차 핵실험이 있으면서 중단이 되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문 대통령이 이 사업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지금 강하게 추진되고 있고 이 문 대통령이 5월 취임 직후 송영길 의원을 러시아 특사로 보내서 푸틴과 이 사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미 합의를 했고 이후 이 송영길 의원은 국회 세미나에서 최근에 가졌는데요. 러시아 천연가스관 연결을 통해 에너지 공급을 다각화할 수 있고 경제적 수익 창출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 이랬습니다.
아니 가스 도입하는 거는 가스 도입하는 거고 석유 도입하는 거는 석유 도입하는 거지. 이 에너지 도입하는 게 무슨 놈의 한반도 평화하고 관계가 있다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항에서 굳이 러시아 거를 쓰겠다면 러시아는 지금 인프라가 안 좋았어요. 블라디보스토크 항에서 한국의 LNG를 갖고 올라 하더라도 거기에 인프라 시설, 즉 가스 상태로 포집된 이 천연가스를 액화시켜서 배에 실을 때는 액화로 실지 기체로 안 싣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야 양이 작아지죠. 그래서 다시 LNG로 갖고 와서 한국에서 쓸 때는 그것이 이제 나가면서 가스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액화하는 인프라 시설을 블라디보스토크 항에 우리 돈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그게 싸게 치이지. 북한이라는 툭하면 문 잠그고 툭하면 개성공단 한번 보세요. 툭하면 근로자들 철수시키고 툭하면 차단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가스관은요 더 심각합니다. 북한을 지나는데 한 2km마다 잠금 장치가 있어요. 중간에 혹시 사고가 나면 장갑을 해야 되니까 새지 않도록. 그걸 북한이 언제 어떻게 잠글지 누가 책임을 진다고 북한을 통해서 가스를 들여오고 그 대가로 1억에서 1.5억 불 정도를 준다. 그건 개성공단에 주는 돈보다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러시아 PNG는 중동의 LNG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다. 우리는 주로 지금 중동의 카타르, 오만 등에서 대부분을 다 가져오는데 이거를 이제 러시아에서 가져오겠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이 세일 가스를 이렇게 생산해서 캘리포니아나 텍사스를 통해 가지고 수출을 하는데 한때 한국이 이걸 수입하는 부분으로 해서 미국에 잘 보이겠다고 문 대통령이 그러더니만 그것은 말뿐이고 그래서 미국에는 대신 무기 사준다 그러고 가스는 러시아 거 가져오겠다라고 미국이 양해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독일이 옛날에 러시아에 이 가스, 천연가스관을 만들었다가 서독이 러시아가 애먹이는 바람에 추운 겨울을 보낸 적도 있고 개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가스관이 한번 연결되고 나면 에너지 종속 국가로서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이 의존하게 되는 이 외교 안보 지정학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미국이 만약에 한국이 남북러 가스관을 통해서 러시아 가스를 북한의 동해안으로 쭉 가스관을 매설을 해서 한국까지 갖고 들어오게 된다면 이것이 장차 러시아에서 옥새면 남해까지 끌어들여서 부산쯤에서 서시마를 통해서 일본까지 가게 되면요. 불과 몇십 킬로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세계 가스의 가장 큰 소비처가 한국하고 일본인데 이제 우리가 이 세일가스라는 땅 밑에 사우디보다 카타르보다 훨씬 더 많이 있는 이 세일가스를 생산을 해서 본격적으로 가스 최대의 소비처인 한국, 일본 등 우방에 좀 팔라고 하니까 러시아가 북한을 통해서 가스관을 연결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까지도 접촉하고 두드려 지금 일본하고 러시아 간에는 이 가스관 사업 때문에 숱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미국하고의 어떤 이 안보는 의지하되 경제는 별개로 가는 연료를 미국 최대의 산유국이 될 수 있는 미국과는 이렇게 결별하는 이런 모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PNG 사업에서는요. 배로 안 실으니까 배로 실으면 액화를 해야 되지만은 배로 안 싣고 가스관으로 갖고 오면 굳이 가스를 액화했다가 다시 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가스 상태로 한국까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PNG 사업에서는 액화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용이 줄어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위험 비용이나 정치 비용, 북한의 통관료 지불이 엄청나게 생기게 되죠. 그래서 한간의 우려대로 지금 가스공사에서 하는 이야기 자체가 탈원전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탈석탄을 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환경을 걱정한다면서 탈원전, 탈석탄을 했는데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운운하는데 친환경 에너지, 재생 에너지는 뭐 저절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단가 때문에 어려울 거니까 자연적으로 탈원전, 탈석탄하면 LNG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 운운하니까요. 그래서 이 가스를 주 한국의 발전 방향, 전력 생산 방향으로 만드는 것은
이 러시아에 가스를 들고 오기 위해서다라는 거고, 결국은 이 북한과의 PNG를 통해서 가져오면 이 가스 단가를 낮출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가스관을 따라서 철도를 낳아서 이 철도가 한반도 종단 철도가 되어서 러시아를 통해서 유럽까지 가고, 스마트 그리드를 통해서 북한에 전력을 주고, 이런 문제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하는 것들 보면 애들 장난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미국이나 주변 국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생각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문제는 북한인데요. 북한이 항상 주기적으로 도발을 하고 있으니까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될라다가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 때인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의 이 구상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남북로 가스관을 대대적으로 내세웠는데, 이후에 이 가스공사하고 가즈프롬이 블라디보스톡에서 연 10BCM의 천연가스를, 이 BCM이라는 것은 입방메탈을 재는 일종의 단위입니다. 30년간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이 두 회사는 2011년에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 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갑자기 김정일이 사망하고 김정은이 되면서 도발이 일어나면서 이 사업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스공사는 많은 이유를 갖다 댑니다. 중동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가스의 이 도입원을 다변화한다. 도입원 다변화하면 제일 싼 방법이 미국 거 갖고 오는 겁니다. 미국에 지금 이 세일 가스 너무 많이 나와서 처치 곤란한 상황이고, 트럼프가 자기 임기 중에 이걸 다 외국에 팔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지금 LNG로 갖고 오는데 PNG로 하게 되면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데, 아는 사람은 압니다. 가스공사가 나서서 가스값을 가지고 얼마나 장난을 치고 문제가 있었는지요. 그러면 남북러 가스관의 통관료는 얼마쯤 되겠느냐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2011년 당시의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한참 이명박 정부가 연례에서 추진할 때요. 당시 가스공사 주광수 사장은 2011년 8월 26일 이 러시아에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했어요. 러시아 가스를 남북러 가스관을 통해서 받는 PNG 프로젝트에 대해 러시아가 가스관을 만약에 북한이 중단시키면 PNG 가격으로, 즉 가스 가격으로 LNG를 공급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LNG가 PNG보다는 비싸니까 북한이 혹시 중단시키면 그건 러시아가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한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PNG 도입량을 이 100만 톤씩 점차적으로 올려서 계속 올려가겠다. 그래서 가스관이 연결되면 저절로 가스가 들어오니까 가스관 놀리기 어려우니까 계속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750만 톤 받고 또 계속 100만 톤 단위로 더 받겠다. 그렇게 해서 국내에서 쓰고 남으면 그 가스를 한국이 제3국에 수출하겠다라는 그런 황당한 이야기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지불하는 통관료에 대해서 우리는 가스만 사고 가스값에 통관료가 포함되었을 거다. 이렇게 이명박 정권이 이야기했습니다. 욕먹을까 봐 겁이 났죠. 북한에 통관료를 직접 준다고 하면요. 그래서 가스값 안에 통관료까지 포함해서 러시아에 주면 러시아가 주는 방식으로 하겠다 이랬는지 모르겠는데요. 유럽의 경우에는 이 가스가 통과하는 나라에 연 1억에서 최대 1억 5천 달러를 줬다면서 이 정도 수준을 한국도 줄 거라고, 현금으로 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러시아가 북한에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우리는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위험한 북한을 통과하냐? 차라리 해상으로 하지 하니까 해상으로 가져올라 하면 해상도 역시 북한을 지나야 되는데 북한하고 협상을 해야 되고, 블라디보스톡 앞에 해저가 수심이 2,500m가 넘어서 곤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고, 현재 북한 건설공사에 우리가 참여할 계획이 있지만은 투자할 계획은 없다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결정적으로 결렬된 부분은 러시아가 가스관을 한국 너그 돈으로 만들고 우리는 전체 공사 감독하고 노동력은 북한 사람들이 와서 하고 이렇게 하자 해서 그 문제가 결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요. 매우 심각한 안보 문제이자 개성공단을 몇 개를 만드는 것과 같은 효과로 북한에 돈을 주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지금 북핵 문제가 터진 현재 대통령이 가서 푸틴하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한국 대통령은 거꾸로 가는 대통령이자 국민의 뜻을 배반하는 대통령이라고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